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 관세에 이어 상호 관세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나라들이 대상이 되는지, 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보편 관세와 상호 관세의 차이점에 대해 우선 알아보자. 먼저, 보편 관세란 말 그대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관세야. 특정 국가를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정 품목에 대해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동일한 관세를 매기는 방식이지. 보편 관세는 특정한 제품군에 대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야. 예를 들어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이건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적용되는 거야. 원산지가 어디든지 상관없고 그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25%의 관세를 내야 해. 즉, 어떤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 수입하든 똑같이 적용되는 게 보편 관세의 핵심 포인트야. 그럼 왜 미국은 보편 관세를 도입했을까? 트럼프 행정부가 보편 관세를 추진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 첫 번째는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서야. 미국은 오랫동안 무역 적자가 심각한 문제였어. 쉽게 말하면 미국이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게 훨씬 많다는 거지. 특히 중국, 유럽연합, 일본 같은 나라들과의 무역에서 크게 손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한 거야.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외국 제품을 더 비싸게 만들어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올리려는 전략을 쓰고 있어. 두 번째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야. 미국 내 제조업, 특히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산업 같은 전통적인 산업이 약화되고 있었어. 이런 산업들이 외국 제품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공장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사라졌지. 그래서 미국 정부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산업인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해 보편 관세를 도입한 거야. 즉, 외국산 제품이 너무 싸게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 미국 내에서 생산을 더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지. 세 번째,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핵심 경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어. 이 정책의 핵심은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야. 보편 관세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늘리려는 목적이 있는 거지. 보편 관세의 적용 대상과 품목은 미국이 적용한 보편 관세는 특정한 제품군에 집중되어 있어. 첫째,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했어. 철강과 알루미늄은 보편 관세의 가장 핵심적인 품목이야. 왜냐하면 미국 내 철강 산업이 외국 제품과의 경쟁에서 밀려난 대표적인 산업이기 때문이지. 미국은 캐나다,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으로부터 많은 철강을 수입하고 있어. 하지만 이 나라들의 철강 제품 가격이 미국보다 싸니까 미국 철강 업체들이 경쟁에서 밀려났던 거야. 그래서 미국 철강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거지. 둘째는 반도체 및 첨단 기술 제품에도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어. 미국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 제품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특히 중국, 한국, 대만, 일본 등에서 들어오는 반도체와 전자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미국은 반도체, 스마트폰, 배터리 같은 첨단 제품에도 보편 관세를 부과하려고 검토 중이야. 반면에 상호 관세는 말 그대로 상대국이 우리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그 나라 제품에 부과하는 것을 의미해. 쉽게 말해서 너희가 우리 제품에 10% 관세를 매기면 우리도 너희 제품에 10% 관세를 매길 거야 라는 거지. 상호 관세의 기본 개념은 상호주의 원칙이야. 국제무역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그 국가의 제품에 부과하는 것을 말해. 만약 A국이 B국의 자동차에 15%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B국도 A국의 자동차에 동일하게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식이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추진 배경은 미국의 무역이 불균형 시장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야. 미국은 여러 국가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무역 불균형이 상대국의 높은 관세와 비관세 요소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그래서 트럼프는 공정 무역을 추구하는 거지.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국 제품을 보호하는 것을 불공정하다고 보고 동등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상호관세를 도입하려는 거야. 상호관세의 적용 대상 국가와 품목을 한번 살펴볼게. 상호관세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이 주요 대상이야. 대표적으로 중국,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이 포함돼. 이들 국가는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비관세 장벽을 통해 미국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어. 상호관세는 특정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기준으로 다양한 품목에 적용될 수 있어. 예를 들어 자동차, 전자제품, 농산물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지. 상호관세 도입에 대한 각국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비판했어. EU의 부가가치세가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EU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공정성을 강조하며 필요하다면 보복 관세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야. EU 집행위원회는 EU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에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지.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상호관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한 국내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야. 일본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특히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를 피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강화하고 자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 중이야. 이제 이 두 관세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먼저 보편관세는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글로벌 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 수입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그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돼. 예를 들어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가 붙으면 자동차나 가전제품 같은 철강과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제품들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결국 소비자 가격도 오르게 돼. 또한 제품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면 국제 무역량이 감소하고 글로벌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 국가가 보편관세를 도입하면 다른 국가들도 이에 대응하여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번질 위험이 있어. 다음으로 상호관세는 특정 국가와의 무역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상대국이 우리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그 나라 제품에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게 돼. 이렇게 되면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협력보다는 대립이 강화될 수 있어. 상호관세로 인해 특정 국가와의 무역이 줄어들면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찾아 나서게 돼. 이렇게 되면 글로벌 무역 패턴이 변화하고 새로운 무역 동맹이나 협정이 생길 수 있어. 그렇다면 이러한 관세 정책들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이 보편관세를 도입하면 우리나라 수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이 보편 관세를 현실화할 경우 우리나라 총 수출이 지난해 수출 금액 기준 1.9% 감소할 수 있다고 해. 특히 철강, 자동차, 전자제품 등 미국으로 많이 수출하는 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산업들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관세 부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지만 상호 관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미국은 단순한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 검토하고 있어.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나 디지털 서비스세 등이 이에 해당해. 우리나라도 이러한 부분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우리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상호관세 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비관세 장벽을 철저히 검토하고 미국의 우려 사항에 대해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 그럼 이런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세계 시장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까? 보편 관세와 상호 관세의 도입으로 인해 국가 간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어. 이런 갈등은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생산 거점을 재조정하거나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거야. 단기적으로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망의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을 수 있어.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무역 협정을 재검토하거나 새로운 무역 동맹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